홍대 가시고 계세요? 네네. 두 분 어떤 사이신 거예요? 사촌원. 아, 사촌이시구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19살 김경령입니다. 어디 사세요? 아, 서울의 성북구에 살고 있어요. 되게 풋풋하시다. 아, 네. 하늘하늘하시고. 네. 이런 네. 스타일 좋아해요. 그러면 사촌 언니랑 오늘 뭐 하시려고 홍대 가시는 거예요? 아, 어제 제품을 하나 샀는데 저한테 안 맞아서 바꾸러 가려고요. 혹시 뭐 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속옷 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나의 뉴스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점? 어제. 어제 왜요? 네. 아, 제가 따로 서울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엄마가 올라오셨는데 오랜만에 엄마랑 데이트한 것 같아서 어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아, 다시 KTX 타고 집에 가셨어요. 집이 어디세요, 어머니? 울산이요. 울산 멀리서 오셨구나. 네. 어머니 오랜만에 뵈서 되게 기분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내려가셔서. 아, 그렇죠. 많이 섭섭하죠. 가족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아빠랑 엄마 있고 저랑 저 밑에 동생 한 명 있어요. 동생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울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그러면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지금 입시라서 나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왔다 갔다 못해줘서 엄마 신경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할게. 풋풋하고 이제 고3이셔서 공부하시기도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저는 다른 애들처럼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몸으로 뛰는 직업이라서 전공을 하고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움직여야 된다는 게 마음대로 몸이 안 따라주면 좀 힘들죠. 혹시 뭐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뮤지컬 전공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전공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공연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작품은 아닌데 창작 뮤지컬 시간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한 사람의 그러니까 일생을 다루는 얘긴데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미래랑 과거랑 그런 걸 표현한 뮤지컬인데 최근에 봤던 뮤지컬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요? 네, 대학로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꿈이 뮤지컬 네네, 배우. 뮤지컬 배우. 또 뮤지컬 배우 하면은 또 보통은 연예인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연예인이 나쁘다고는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좀 사람들이 막 동경하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같이 배우를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라고 하면은 노래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실력이. 네. 언제부터 그 재능을 아신 거예요? 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학교의 특기적성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바꾸게 된 거라서 한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제가 진짜 직업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몸으로 뛰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거는 없으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예체능 쪽은 이제 입시라는 게 재수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딱히 뭐 대학을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거가 아무래도 저희 나라는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시 생각이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대한민국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 말에 찬성하세요? 그러니까 전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조금 더 사람들이 필요한 곳 쪽에서나 아니면 뭐 관리가 좀 더 필요한 곳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요즘 많이 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 뭐 방사능 이런 그러니까 고리원전이나 지금 이미 일어난 세월호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 우리나라에서? 네, 아무래도 고리원전 문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빨리 대처를 하면 좋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뭐, 정부에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냥 위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에 사람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아래 사람들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다들 대한민국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국민 모두가 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지금 어디 가시고 계세요? 홍대 가고 있어요. 홍대. 네. 홍대 왜 가시는 거예요? 오늘 공연 볼 거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가는 중이에요. 우리 히든싱어 그 2에 나왔던 우승자 김진호 씨 오늘 거기에서 공연하시거든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예.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어떡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해야 되는데요? 이름이랑 나이랑 그 사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경북에서 왔고요. 나이는 32이고요. 이름은 강지은이에요. 되게 젊어 보이세요. 아, 되게 동안이시다. 부끄러워 죽겠네. 내일도 진짜 예쁘게 하신 것 같아요. 엄마야. 네. 기분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네,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되게 기다리던 공연이어가지고 완전 기분 좋고 지금 되게 설레고 기대되고 그래요. 진짜요? 네. 기분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막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가장 기분 좋았던 적이 언제예요? 최근에요? 이거 예매 성공했을 때. 이거 예매 성공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좀 네. 슬펐던 거나 아니면 최근에 고민되는 게 있다면 뭐세요? 슬펐던 거요? 글쎄, 별로 슬펐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없었어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으셔서 네, 생각이 안 그런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막 너무 기분 좋은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나의 뉴스단은 바로 이 공연 보러 가는 거예요? 네, 완전. 그 공연에 대해서 그러면 네. 그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히든싱어 2의 우승자로 나오셨어요. 그 김진호 씨도 있고, 그 김진호 씨가 모창했던 게 휘성 노래였거든요. 휘성 가수 휘성에 대해서 모창을 했었는데, 그 가수 휘성을 모창했던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팀 공연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대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희성편을 봤었는데 네. 거기서 그 태진아 씨에게 네, 맞아요. 캐스팅 네. 당하신 그분이신가요? 네, 그분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휘성 씨도 나오시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모창자들이 만들어낸 오늘 공연이기 때문에. 네. 그럼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뭐예요? 저는 지금 김진호 씨가 OST 참여를 하셨거든요. MBC 호텔킹 OST를 참여를 하셨어요. 제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OST 참여하신 그 노래 제목이 아파거든요. 네, 저는 지금 요새 그 노래 많이 즐겨 듣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 지금 선착순 대기해야 돼서 얼른 또 뛰어가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빨리 질문 네. 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혹시 그 말에 찬성하세요? 그렇죠. 조금 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향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좀 안 좋은 사건들 많았잖아요. 뭐 세월호라든가 뭐 지금 뭐 총기 사건이라든가 그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으려면 기초부터 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좀 개편이 좀 있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빨리, 가장 네. 시급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글쎄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기초적인 훈련이라든가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그런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냥 말뿐인 그런 뭐 정책도 말고 진짜 좀 우리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실생활에 닥쳤을 때 빨리 당황하지 않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좀 더 구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공연 즐겁게 보시고 고맙습니다. 가시면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굉장히 동안이신 분을 만나 뵀는데 오늘 공연 보러 가신다고 들떠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러 갈게요. 저는 신진자동차고등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17살 안상현입니다. 네, 상현 군. 네. 혹시 오늘 왜 어디 가신다고 하셨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요. 거기는 왜 가시는 거예요? 저 지금 공부하러 거기 과외 받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네, 좀 피곤해서. 그러면은 공부할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그냥 늦게까지 하는 거 피곤한 거 뭐 그 정도? 최근에 좀 요즘에 고민되는 거 같은 건 있으세요? 지금 고민되는 거요? 딱히 그렇게 고민되는 건 없는데. 네. 그러면 좀 즐거웠던 적,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적이 있다면? 최근에 자격증 시험 봤는데 그거 합격한 거? 축하드려요.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있었잖아요. 또래이신데 기분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은 슬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세월호요? 근데 세월호는 솔직히 생각해서 저희가 뭘 하다한 거나 그런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냈어요. 저희가 뭘 해봤자 어차피 위에서 알아서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 서명운동하고 그런다 해서 크게 바뀌는 걸 못 본 것 같아서 네. 다른 신경 쓰고 지내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6.4 지방선거 그리고 투표는 안 하셨겠지만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총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국민들이 변하자고 다 같이 일어나야 변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어차피 딱히 변할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그냥 그 위에 분들 부정부패 같은 거 그런 것만 없어져도 살만한 것 같은데. 그 부정부패가 없어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냥 그분들이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그냥 진짜로 잘하겠다고 해서 뽑아줬는데 잘하지 않고 있으니까 잘하겠다고 뽑아달라고 했을 만큼만 그거의 반만큼만 잘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부나 아니면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입니다.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왔는데 혹시 지금 어디 가시고 계세요? 김천구역이요. 네. 기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 몇 시에 기차세요? 2시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공익법무관 하고 있는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9살이요. 네, 사시는 동은 어디세요? 사는 동네요? 네. 예, 구미시 옥계동이요. 네. 서울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서울은 어제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왔어요. 예. 어제 뭐 하고 노셨어요? 어제요? 그냥 술 한잔 했죠. 주말에서. 예. 친구분들이라면 어떤 친구분들 만나신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들. 예. 그러시구나. 예. 다 서울에 계신가 봐요. 예. 저도 서울에 있다가 지금 지방으로 발령 나가지고요. 예. 그러시구나. 예. 네. 최근에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예. 오, 여자친구한테 말씀하실까요? 친구요. 아 어제 봐가지고. 예. 여자친구 네. 언제 만나셨어요? 여자친구요? 얼마 안 됐어요. 아, 예. 지금 갑자기 여자친구 말하니까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여자친구요? 다 마음에 들죠. 예.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근데? 저희 한국 여름 방송에서 나오는 예. 거고요. 예. 네, 어플로도 보실 수 있고 아. 텔레비전으로 보실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예. 테이마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네. 아, 다음에 또 보자. 예. 여자친구 서울에 계신가 보다. 예, 지금 서울에 있어요. 어, 예. 멀리서 장거리 연애하시기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아, 뭐 좀 있으면 뭐 대구로 온다니까요. 뭐.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나의 뉴스다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요? 네. 오늘 딱히 뉴스 나온 것 중에요? 아니요. 자신만의 뉴스. 해마의 뉴스요? 딱히 없는데. 오늘 말고 예. 최근 나의 뉴스다. 옛날 뉴스 여자친구가 생긴 게 최근 저의 뉴스겠죠.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이요. 예. 오, 원래 소개팅에서 잘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예. 비법이 있다면 비법이요? 많이 해야죠. 소개팅을 몇 네. 번째 하신 거예요? 예, 좀 많이 됐어요. 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건 예. 여자친구분이 보시면 안 될 건데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여자친구도 또 혹시 모르죠. 예. 뭐가요? 많이 하셨을지. 아, 그렇죠. 소개팅을. 예. 그러면 예. 최근에 가장 기뻤던 적은 혹시 언제세요? 최근에 가장 기뻤던 적이요? 네. 최근에 딱히 기뻤던 일은 없는데 여자친구랑 사귄 게 가장 기쁜 일 아닐까요? 그게 가장 예. 최근 뉴스고 기쁜 예, 적이고. 그렇죠. 예. 그럼 반대로 좀 고민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 지금 뭐 일하고 있는데 좀 일 중에 지금 하나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봐야죠. 예. 지금 일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어려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획 업무가 되게 어려워요. 그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로 이메일 쓰는 것도 어렵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올해만 봐도.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혹시 그 말에 찬성하시나요? 예, 그렇죠. 예. 네. 왜 찬성하시는지. 그동안 너무 안 좋은 관행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바뀌려면 위에서부터 바뀐 것도 중요하겠지만 밑에서도 이제 그냥 나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윗사람이 바뀌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냥 뭔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갖는다든가 사람들의 뭐 정책 방송에 좀 귀를 기울인다든가 좀 윗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없었으니까 뭔가 안 좋은 관행이 계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냥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글쎄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딱 집을 수가 없네요. 그냥 그러면 예.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거를 빼고 네. 어떠한 것들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공서, 공공기업, 공기업 지금 다 뭐 적자라니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요새 뭐 간피화 이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또 제가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봐서 좀 부끄러워서
바뀌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만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다른 바뀌어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요? 갑자기 이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예. 뭐 요새 되게 말이 많은데 좀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좀 많이 반영을 해줘서 뭐 이번에 뭐 세월호 신경 많이 쓴다고 그러시는데 자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인사 뭐 또 맨날 문제가 많은데 뭔가 좀 국민들이 뭔가 박수를 칠 만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조심해서 가시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집 어디 사세요? 아, 건대 살아요. 서울역은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아, 사촌 동생 집에 갔다가 사촌 친구분이랑 같이 가세요? 사촌 동생이에요. 아 사촌 동생이랑. 예, 제 찍어야 되는데. 네. 오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예, 박종용이라고. 네. 혹시 이 방송 나오는 거예요? 네. 어디 방송에 나오는 저희 거예요? 한국 여론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요즘에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러 나왔어요. 네, 사촌 동생이랑 뭐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 놀러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건데요. 어디로 놀러 다녀오셨어요? 수원이요. 수원으로. 예. 왜 수원으로 다녀오셨어요? 아, 사촌 동생이 거기 한 명 더 있거든요. 아, 그래 거기 살아가지고 뭐 하고 놀러 갔다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집들이 겸 이렇게 놀러. 그러면 최근 나의 뉴스다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적은 언제세요? 오늘 놀러 갔다 올 때. 아 놀러 갔다 온 거.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쉬니까 뭐 힐링이 되는 점? 뭐 그런 점에서. 네. 그러면 반대로 좀 요즘에 고민되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면 언제였어요? 딱히 뭐 고민되는 건 없다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이제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그 말에 동의하시는지? 그 뭐 변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정치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든 뭐 누가 돼도 똑같이 그러니까 진행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돼도 그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하고 누가 돼도 그러니까 일종의 서민들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위주로 사는 것 같고 그냥 서민들은 어떻게 되든 그냥 계속 뭐 정권 싸움이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은 이제 좀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달라는 말씀 같은데. 말만 서민 하는데 결국은 서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서민들은 하다못해 뭐 재래시장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데 전략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대형마트가 하나 더 생기면 더 생기지 재래시장은 계속 내려앉고 있거든. 그런 거에 뭐 투표 한 표 더 받으려고 뭐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진짜 뭔가를 하나 이뤄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워야지 하나도 이런 거 없이 뭐 그냥 전략만 갖고 자기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변해야 되는 건 많죠. 근데 뭐 딱 집어서 얘기하긴 좀 그렇죠. 네, 일단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서민이 어떻게 보면 서민이 안정화가 돼야 이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다 편안하게 다 똑같이 평등화가 되는데 서민이 힘들면 다 힘들잖아요.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한 말씀 하시죠. 아 그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릴 거지. 정부에 대해서 제가 뭘 얘기를 하기 조금. 그러면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뭐 다른 말은 없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니까
뭐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조금 힘내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빨리 가자는데 예, 노력하면 뭐 이룰 수 있으니까 노력은 배신을 안 하거든요. 그냥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성함이랑 나이랑 사시는 구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광진구 살고요. 박종용이고요. 31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다음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름방송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지금 두 분 어디 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태원 가고 있어요. 짐 많이 들고 이태원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홍콩 가려고 잠깐 서울 방문한 거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네. 두 분 친구분이신 거예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는 22살 울산 살고 대학생입니다. 네, 전 22살에 지금은 저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전공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경영학과 재학 다니고 있어요. 전 뷰티 케어 학과요. 그러시구나. 두 분 완전 조금 반대인 그런 전공 네. 가지고 계셨는데. 네. 네. 혹시 꿈이 뭐예요? 저요? 그냥 회사 취업하는 게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취업하는 게 저 웨딩샵에서 일하는 거. 아무래도 요즘에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 꿈도 사실 잘 인지를 못하고 뭘 해야 될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 꿈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취업을 해야지 일단 돈을 버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꿈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바로 앞에 취업이 목표가 돼서. 취업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아직 고학년이 아니라서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안 다가오는데 그냥 이제 계속 스펙 하니까 그냥 공부 영어 잘 못해도 토익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최근에 가장 좋았던 적이나 즐거웠던 적은 언제예요? 저요 여행 가려고 짐 싸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느껴지는 네, 여행 가려고 짐 싸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맨날 여행 다니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안 되고. 네. 홍콩으로 여행 가신다고 하셨는데 왜 홍콩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뭔지. 그냥 딱 여기다. 아니 홍콩이 좀 가깝고 그렇게 네, 별로 안 멀어가지고 그렇게 몇 박 며칠 있으실 거예요? 저희 3박 4일이요. 홍콩 여행 계획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가 말해라 그건.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충 대략적인 것만 정하고 크게 아니라서 그냥 야경 보고 이제 음식 먹고 뭐 스타벅스 가보고 뭐 그런 게 3박 4일밖에 안 돼서. 그래 그 정도면 크게 막 세부로 몇 번 버스 타고 이런 것까지는 잘 안 정했고. 그러면 혹시 두 분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두 네. 분 다? 네. 없어요.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이라고 그냥 좀 대화 잘 통하고 이해가 잘 되고 뭐 그 정도면은. 그 남자친구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할까요? 너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먼저 해주세요. 미래 남자친구한테 안녕. 나는 네 미래 여자친구야. 우리 잘 지내고 오래 사귀어서 결혼까지 하자. 귀여우시다. 니도 해라. 나도 했잖아. 야 나도 했다.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서 이거 한 줄 아나.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바꿔서 다른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세월호 참사 사건도 있었고 또 6.4 지방선거도 겪으면서 여러 불민스러운 일들도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두 분은 그 말에 찬성하세요? 네.
네,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제 안전 문제가 저희가 사회적으로 별로 대두가 안 됐었잖아요. 이제 교통사고도 뭐 KBS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로도 하루에 100명이 죽는데 그런 걸로 이제 뭐 말을 하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방송이 크게 돼서 옷까지 막 벗게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문제가 계속 뭐 정치 문제나 이런 거 있다가 이제 안전 문제에서 정치 문제까지 같이 터지니까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 우리나라를 뭘 믿고 살아야 되냐 그리고 또 이제 세월호가 터지면서 그 선장이랑 이제 유병헌 회장님 그분이 이제 막 이제 터지고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터진 것도 아닌데 비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면 도대체 뭐 대기업이나 이런 건 어떻냐 왜 이렇게 계속 안전 문제가 터지고 있냐 하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계속 믿고 있으니까 변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해야 하는 건 이제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면은 계속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시급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방금 말씀하신 안전 문제일까요? 네, 그 이제 제일 빠르게 변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담당자들이 마인드가 이제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 이게 세월호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전부가 이제 알면서 아, 안 되겠지 뭐 설마 가라앉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가라앉는다는 그것도 이제 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해경이 와도 이제 당장 이제 파도 너무 심하고 하니까 솔직히 좀 무서우니까 이제 직업의식이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문 쪽에 관련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한국 여름방송에서 나온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요? 서울에 애들 집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 자녀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시구나. 자녀분이 몇 살이세요? 31살이고요. 작년에 결혼해서 여기 용산에 살고 있어요. 목소리가 참 예쁘세요. 네. 최근에 나의 뉴스다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요? 네. 소식, 알리고 싶은 소식. 글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적이 언제세요? 즐거웠던 적이요? 남편이 어제 덕원 기술인상이라고 기술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 기술사 모임에서 대상을 받게 돼가지고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상금을 1,000만 원 받고 막 해가 어제 그 시상식 때문에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어제 거기 시상식에 참석하고 애들 집에 갔다가 지금 그래 내려가는 길이에요. 축하드려요. 기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지금 표 사러 갔거든요. 표 이제 그게 시간을 좀 변경할까 싶어서 예약한 시간보다 좀 일찍 와가지고. 네, 그러면 반대로 요즘에 좀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걱정되는 거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자신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쭉 한번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내가 스스로에게 좀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좀 이렇게 생활하는 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바꾸고 싶어요? 사소한 것들인데요. 친구들하고 약속을 이렇게 하거나 모임에 이렇게 약속할 때 사소하게 자꾸 5분, 10분씩 좀 늦게 가는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이 약속 시간에 잘 맞춰서 가야 되겠다.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내 생활 전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그런 소소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 말에 찬성하세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해서 그러면 생활이나 또 사회가 훨씬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빨리, 가장 시급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에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주세요. 글쎄 이게 자세히 방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바로 다음 분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아이고 죄송해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온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부산 가려고요. 아 부산. 네. 부산은 어떤 일로 가세요? 저기 가정일 때문에. 원래 서울에 사시는구나.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지금 좀 바쁜데 시간이 2시 55분 차인데. 2시 55분, 3분도 안 걸린, 2분 정도 걸리니까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서. 저는 서울의 신림동에 사는 손명님이에요. 네. 그러면 최근에 나의 뉴스다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뉴스가 지금 텔레비 나온 거 그거잖아요. 지금 세월호하고 그 텔레비전 뉴스 말고요. 내 자신 뉴스. 제 자신 뉴스는 그다지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적은 언제세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현재도 즐겁고 항상 즐거워요. 그럼 반대로 가장 좀 고민되거나 슬펐던 적은 언제세요? 지금이 그래요. 가정일 때문에 지금이 그래요. 지금 슬프기도 하시고 행복하시기도 하신 그 만감이 교차하시는 시점이신 거예요? 네네. 그러시구나. 그럼 아까 텔레비전에서 세월호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혹시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 그 정보와 그리고 또 해양경찰서에서 녹취한 녹취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 네. 녹취록? 들어봤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뭐 우리 형제가 그랬다면은 그 가족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을 좀 일찍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맨 처음에. 이런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불민스러운 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글쎄요, 좀 정직한 사회? 좀 그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제가 지금 좀 부분이에요? 바쁜데 네, 마지막 질문. 시급하게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은 일단 서민들이 잘 살게 만드는 게 최고인 것 같고요. 좀 부정부패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잘 모르게 첫째가 서민들이 제일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민들이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뷰차 나왔어요. 네. 네, 제가 군인 신분이라서 군인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저희 말씀드리나요? 저희가 오늘 네. 요즘에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또 네.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해서 인터뷰차 나왔어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자기 소개는? 아, 성함이랑 네, 이름이랑 나이 말씀해 아, 주시면. 네. 27살 김승태입니다. 나이랑 사시는데 말씀해 주시면. 사는 데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은 회사 이번에 들어간 신입사원이고 회사에 입사한 지는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완전 갓 네, 새내기시네. 지금 연수 끝나고 지금 바로 돌아와서.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건 나의 뉴스다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6월 30일 날 전역을 해서 바로 7월 1일부로 회사를 다니게 된 게 아무래도 저에게는 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전역하자마자 네. 바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그런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냥 사병이 아니라 장교 출신이어서 바로 전역한 다음에 그 전역 전부터 좀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취업이 돼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적은 언제세요? 아무래도 마지막 이제 전역하기 전에 저 소대원들과 뭐 군에서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연수 갔다 왔는데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좋았습니다. 연수는 어디로 다녀오신 거예요? 연수는 충남 아산에 다녀왔습니다. 몇 박 며칠로? 4박 5일 동안 합숙 연수였고 한 9월까지는 계속 연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연수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사는 지금 신도리코 그쪽에 영업직 맡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반대로 최근에 가장 고민되거나 슬펐던 적은 언제예요? 아무래도 여자친구랑 좀 떨어지게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어디에? 여자친구는 지금 대전에 있고 저는 서울에 남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많이 봐야 한 번이고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씩밖에 못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 드릴게요. 6.4 지방선거 또 세월호 참사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 잘못된 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든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점 고쳐 나가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보다는 좀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추스리고 또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 슬픔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직 많이 슬픔 때문에 경제까지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잊고 더 앞으로 발전해 가야지 좀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총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장교로 계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 군 안의 생활에 대해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더 안 좋은 일도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건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군대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군대도 똑같이 사회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아무래도 군대라는 조직이 좀 폐쇄적이고 좀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지 않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 사건이 터졌을 때 집중 조명받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조명되는데 분명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단합이 조금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여론 같은 게 이제 조성이 됐을 때 하나로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분열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한 나라의 모습에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정치인 입장에서도 국가를 이끌어가기 힘들고 여론 통일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어쨌든 국가도 책임이 있고 국민도 책임이 있다 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국민은 그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선출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정말 지지해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믿어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정치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진형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가나 정부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네, 뭐 제가 이제 사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게 된 신입 사원인데 아무래도 기대가 많고 앞으로에 대한 펼쳐질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제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또 국가도 그거에 저희들을 봐주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여론방송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혹시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 요즘 기다리느라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돼. 이제 바로 가야 됐어요. 아, 바로 가셔야 돼요? 저희 인터뷰 1,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한국 여론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시민들이 요즘에 어떤 생활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인터뷰차 나왔어요. 네. 네, 최근에 이건 나의 뉴스다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자신만의 뉴스. 딱히 없는데.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즐거웠던 적이 언제세요? 어제요. 어제 자전거를 새로 사서 팔당을 갔다 왔거든요. 그게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혼자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 친구들이랑. 그러면 반대로 가장 슬펐던 적은 언제세요? 최근에 슬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은 뭐 없으세요? 고민 네, 없어요. 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청부살인 같은 김영식 청부살인도 있었고 또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원하... 혹시 그러면 좀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아, 그런 세월호나 무슨 김영식 청부살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원인이야 무슨 당사자야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좀 그걸 언론을 통해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솔직히 아직 잘 몰라서 국민들이 뭐 제대로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런 거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자꾸 감추려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김영식 청부살인도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 무슨 연예인 마약 밀수 사건 그게 별로 덮어졌던 것 같은데 그거를 왜 굳이 가리려 들고 아니면 가리려 들려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로 인해서 또 제2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나 국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국민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땅덩어리 얼마 안 되지만 한 국가에서 제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알 수 있고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솔직한 정치나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48이고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어느 구에 사시는? 종로구요. 이강천이라 그럽니다. 네. 네. 지금 거기 대구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대구는 어떤 도시인가요? 군 생활도 대구에서 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좀 덥고 그러고서는 그 전보다 좀 많이 발전해서 음식도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최근 나의 뉴스다라고 할 만한 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요즘 이렇게 뉴스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요. 뭐 관피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피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뉴스를 넘어서 이제 자신만의 뉴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뭐 저만의 뉴스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레포츠를 좋아해서 겨울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스키를 타려고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적은 언제세요? 최근에 즐거웠던 적은 뭐 저희 딸이 어려서 딸하고 뭐 가까운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그러는 거죠 뭐. 네, 딸이 몇 살인지 물어봐요. 7살이에요. 굉장히 늦둥이시다. 예. 네. 뭐 특별하게 뭐 귀여워서 뭐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죠 뭐. 딸 얘기 말씀하시니까 되게 뭔가에 당연하죠.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그거에서 힘을 내니까요. 어렵고 힘들 때 자식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분은 한 분? 네네, 딸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좀 국가에서는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안전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딸 두셨다고 하시니까 뭐 4월 달에는 세월호 참사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느꼈었는데 네네. 혹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 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자리를 갖고 있는 거에서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그 어떤 직책에 있을 때 그 직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여분의 이익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뇌물이나 이런 수임 같은 걸 받을 때 돈을 받는다는 거는 나라의 세금을 몰래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거를 개인적인 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리를 이용하는 거를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말로 돌려서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라다 보는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그만한 그 뇌물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받는다는 자체가 결국은 나라에서 나라의 세금을 빼먹는 거라고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그 개인적인 착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익을 취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삼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세요? 사실은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변해야 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남녀 평등에서 여성분들이 평등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차이를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단지 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점점 변하는 건 맞아요. 여성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지만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은 받으려고만 하지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조금 미흡하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사례가
좀 큰 걸로 본다면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여성분들이 뭐 여성분들도 군대 가야지 된다고 한 뭐 6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그런 뉴스거리를 듣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한 일주일이라든지 열흘 정도 그 유격 훈련을 받아보면은 남성 그 군인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열흘 정도면 간단하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 한 군대를 갔다 와야지 된다 이런 거를 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은 많은 시간과 그리고 저기 국민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저도 군대는 다녀왔지만 어떻게 보면 후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있던 직책은 그 좀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레이더 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그 장병보다 먼저 이렇게 그 폭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그 총기 난사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나약하게 그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이제 그 희생된 장병분들을 생각하면은 좀 안쓰럽고 아쉬운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거는 다시는 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거를 지휘 감독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약간의 개인적인 심성도 작용했을 거라고 좀 저는 보는 편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랑 똑같아요. 단지 이제 좀 억압되고 좀 더 그 분위기가 조금 그 군기가 좀 필요한 곳이어서 그걸 못 버텨내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도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잘 잡고서는 그 군 생활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집에서 조금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즘 자유분방하고 이런 건 좋긴 한데 그 예절을 좀 중시 여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먼저 그 모든 분들이 1등 이런 거를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건 결코 높은 자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봐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낫지 바라보게끔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쟁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유도하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절, 예의 같은 걸 좀 중시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딸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이은교 사랑해. 아빠가 웃지 않는 거는 화나서 웃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웃어. 그런데 웃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만 좀 화난 것처럼 보였을 거야. 사랑한다. 딸한테만 하면 또 아내분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고 그랬는데 당신도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어. 당신 사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는데 입가에 미소와 눈가에 웃음을 보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권혁민이라고 합니다. 신문방송학 전공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나중에 꿈이 뭐예요? 꿈은 MC나 안녕하세요. 네, MC나 아나운서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방송 출연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떤 거에 대해서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저희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네. 전에 어필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에 대해서요? 네. 네, 미래 방송인을 꿈꾸고 있는 네, 4세대 주자 권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가장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약간 젊다는 것과 통통 튀는 매력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이제, 네. 네.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근 나의 뉴스다라고 말할 것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나의 뉴스요? 나의 뉴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던 세월호 참사가 아닐까. 그리고 세월호 전국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 해결 방식 등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지, 그렇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녹취록이 네, 네. 되게 떠오른다기보다는 녹취록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네.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녹취한 내용이나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동영상이 공개되고 부모님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뉴스에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는 거를 봤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인재가 아니었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빠른 그 시간 내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며칠 전에는 해경과 청와대에서 녹취 내용에서 네. 아이들의 안전보다는 VIP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보고해야 되니까 빨리 얘기해라, 얼마나 기울어졌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전화 내용에. 네,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기보다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우선시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좀 잘못되었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도 사고 그랬는데 네. 그거를 변화시켜야 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탁상 공동 행정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좀 더 현장을 좀 파악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현장 담당자들과 어떤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네.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적이 언제세요? 가장 즐거웠던 적이요.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마 전에 종강하고 방학했을 때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났을 때. 네, 시험 기말고사는 잘 보셨는지. 네, 생각 외로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장학금도 혹시 가능한가요? 저는 네, 뭐 늘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놀면서 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담당 교수님을 많이 이렇게 따르고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또 무엇보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공부를 파고들고 좋아하고 탐구하려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그럼 반대로 그럼 좀 고민되는 점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지난 그 봄 학기 때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어떤 꿈이 없고 꿈이나 청춘이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20대의 낭만이 사라지고 자신의 스펙을 쌓는다든지 어떤 취업에 대해서만 열중을 하느라 많은 동아리들도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또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까운데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저의 고민이자 요즘 많은 대학생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대학생 분들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다 뭐 지금 물어보니까 뭐 자기 꿈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막 예를 들어서 학점 같은 거 관리 때문에 놀지 못해서 듣는 과목도 네. 학점을 잘 주는 과목을 듣는다든지 네. 이런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네.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높은 스펙이라든지 어떤 좋은 학력이나 좋은 학벌이나 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또 따라가기만 하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너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듯이 좀 현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즐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연히 서울역에서 이렇게 한국 여러분 방송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또 그런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데 한 몫을 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말씀 되게 잘하시는 친구분을 만나봤는데 이어서 바로 인터뷰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역시 이 내가 여론이다에서는 많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저도 또한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더 좋게 건강하게 변해서 온 시민들, 온 국민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